안녕하세요. 디지털 퍼스트 이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셀러분들께서 주요 목표로 생각하시는 브랜딩 캠페인, 매출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임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 딜 등의 프로모션 캠페인, 각 케이스별로 아마존의 다양한 광고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각 캠페인의 전략에 따라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별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마존 고객의 행동 패턴과 광고 상품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는 아마존 고객은 69%가 명확한 구매 목표 없이 아마존에서 서핑을 하고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 전 5회 이상 조회를 하며 대부분이 처음 떠오르는 두세 개의 브랜드에서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마존 내에서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마존의 고객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를 보지 않았으나 구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인식 단계의 고객, 내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를 보았으나 내 브랜드를 조회하지 않은 고민 단계의 고객, 내 제품을 보았으나 아직 구매하지 않은 구매 단계의 고객, 내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나 재구매를 하지 않은 충성 단계의 고객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우리는 어떤 고객에게 내 제품을 보여주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쉽게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아직 내 브랜드를 모르는 인식 단계와 고민 단계 고객을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 한다면 내 제품을 보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구매 단계와 충성 단계의 고객을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와 타겟을 정하셨다면 다음은 적합한 광고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존 광고를 처음 사용하는 브랜드의 경우 스폰서 광고 이미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아마존 광고에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브랜드, 디스플레이 등의 스폰서드 애즈 상품들 외에도 라이브, DSP, 포스트, 어트리뷰션 등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광고 상품은 크게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브랜드인 검색 광고,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DSP인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는 함께 운영할수록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캠페인 진행 후 지표를 본다면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은 검색을 통해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색 광고인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브랜드는 세일즈 캠페인에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특정 상품 또는 카테고리를 타겟팅하고 다양한 위치에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상대적으로 브랜딩 캠페인에 더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세일즈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리타이팅 광고는 우리 상품을 한 번이라도 본 고객, 즉 모수가 있어야만 구매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목적에 맞도록 비중을 두고 옵션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고객의 구매 행동 패턴과 광고 솔루션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케이스별 광고 운영 전략과 실제 셀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사례로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목표로 두고 운영하는 브랜딩 캠페인, 그리고 매출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캠페인, 아마존의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한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 DOTD 등의 프로모션 캠페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딩 케이스입니다. A 브랜드는 아마존 런칭 초기 셀러로 유입 고객 확보가 필요했고, B 브랜드는 매출 정체 구간에 도달하여 신규 고객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알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다, 혹은 내 브랜드 스토리를 알고 싶다, 더 많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 내 브랜드 혹은 내 상품을 고려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브랜딩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의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고 외 영역인 포스트, 스토어, A+ 컨텐츠를 활용하여 내 브랜드를 알리고, 두 번째, 스폰서드 브랜드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노출량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브랜드 오너의 경우 A 플러스 컨텐츠 및 스토어를 대부분 활용 중에 있으시겠지만 아마존에서 신규로 오픈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베타 버전인 포스트는 아마존의 브랜드 피드, 상세 페이지, 관련 상품의 피드 및 카테고리 기반 피드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상품 및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중심의 주기적인 포스팅으로 상품 페이지 및 스토어 유입 그리고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고객이 브랜드 피드를 보고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인물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를 테스트했을 때 제품 이미지는 조회수가 높았던 반면 인물 이미지의 경우 클릭률이 높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를 운영하실 때 그 팁은 업로드하는 주기는 제한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주기로 업로드하는 부분을 권장드리며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텍스트를 활용하실 경우 최대한 심플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SNS 등 소셜미디어 등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업로드했던 이미지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동일한 빈도로 콘텐츠를 자주 추가하여 잠재 고객에게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토어를 통한 브랜드 활용 전략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있다면 모두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으실 텐데요. 스토어는 내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들을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토어는 베스트셀러와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신수성 있는 카테고리 혹은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등 이슈에 맞춰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9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스토어의 재방문자 수는 21% 더 많고 인당 구매 매출 또한 35% 더 높다라고 합니다. 브랜딩을 목표로 두신 경우 카테고리 혹은 라인별로 하이페이지를 설정하여 페이지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테스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3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된 스토어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83% 더 높고 인당 구매 매출 또한 32% 더 높다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스토어를 구성하셨다면 스토어의 유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폰서드 브랜드의 스토어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하여 제품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이페이지의 유입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스토어 연결 또한 하고 있다면 스토어 페이지별 유입을 확장할 수 있는 스토어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상품 외에도 외부 마케팅, 즉 오프 아마존을 통해 스토어 페이지 유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채널에서 유입되는 경우 특정 제품이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가 아닌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에 설명드렸던 포스트, 스폰서드 브랜드, SNS 등을 통해 아마존 스토어로 유입을 시킬 수 있고 실제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팔로우가 66% 증가하였습니다. 포스트 스토어에 이어 A 플러스 컨텐츠 내 브랜드 스토리를 활용하여 내 브랜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업데이트 후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한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A 플러스 컨텐츠 최상단의 브랜드 스토리 영역을 통해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또한 적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아마존 포스트, 스토어, A 플러스 컨텐츠 등 광고 외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한 콘텐츠 활용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영역은 아마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영역이기도 하며 셀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위해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딩을 위한 광고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광고 시작 후 가장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스폰서드 브랜드의 커스텀 이미지 활용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는 검색 광고로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최상단에 보여지기 때문에 세일즈와 브랜딩에 모두 적합한 상품입니다. 세일즈를 위해선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브랜딩의 목적성이 있는 것만큼 크리에이티브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우리 브랜드 로고를 활용하시는 경우 첫 번째 이미지처럼 로고와 제품이 보여지는 반면 커스텀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경우 비주얼 컷과 모델 이미지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커스텀 이미지 활용 후 CTR이 2배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커스텀 이미지에 이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활용을 권장드리는데요. 아마존에서는 타 플랫폼 대비 비디오 광고의 반응률이 높은 편입니다. 영상을 통해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스폰서드 브랜드와 비디오 광고를 함께 진행한 경우 CTR이 상승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커스텀 이미지 활용입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에도 브랜드와 동일하게 커스텀 이미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 대한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등 유입 확대와 브랜딩을 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로 특히 아마존 런칭 초기인 셀러분들께서는 모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칭 초기인 A사와 달리 일정 기간 이상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고 매출 정체 구간에 도달한 B사의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은 모두 활용 중에 있으셨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도달 범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확장된 마케팅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A사의 경우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어떤 메시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했다면 B사의 경우는 이미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내 카테고리와 관심사가 비슷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를 보여줌으로써 도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아마존 고객의 검색, 구매, 조회 데이터에 의해 우리 브랜드를 선호할 만한 연령과 카테고리 관심사를 타겟팅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켰습니다. 또한 내 제품이 속한 직접적인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니즈가 있는 카테고리군에서 서핑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 브랜드를 노출했습니다. 예시로 파운데이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연관된 카테고리, 예를 들면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메이크업 리무버 등 카테고리 고객의 유입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그먼트일 텐데요. 다양한 타겟팅의 조합으로 우리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와 연관된 고객을 타겟팅한 후 그 중에서도 평소 카테고리 관심사 타겟팅을 조합하는 전략으로 브랜딩과 함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제품을 이미 구매한 고객은 제외 설정하는 전략으로 우리 브랜드를 인식하고 제품의 구매를 고민할 확률을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내 제품군이 속한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조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딩과 함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 또한 활용했습니다. 아마존 런칭 후 브랜딩을 목표로 마케팅을 시작한 A사는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포스트, 스토어, A 플러스 컨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스폰서드 브랜드와 디스플레이의 커스텀 이미지 활용 등 브랜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상품 페이지를 보는 세션은 169% 증가했고 유튜 브랜드, 즉 신규 고객 또한 1.9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 고객이 확보되어 있고 꾸준한 매출도 발생하고 있었던 B사는 다양하고 정교한 타겟팅을 통해 브랜드 고객을 확대한 결과 브랜드 서치가 1000% 이상 상승되며 전체 매출 또한 23%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케이스의 전략과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통한 노출 및 유입 확대에 앞서 포스트, 스토어 등 브랜드 베네핏을 활용하여 충성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브랜드 광고의 활용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 세 번째,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도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광고와 비광고 영역을 잘 활용하셔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 케이스입니다. 세일즈를 목표로 둔다는 것, 모든 셀러분들의 공통적인 KPI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셀러 모두 세일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의 리타게팅을 활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일즈로 목표로 하는 캠페인 역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검색 광고 최적화를 통한 매출 증대 전략과 두 번째, 세일즈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리타게팅 활용 전략입니다. 첫 번째, 스폰서드 프로덕트 오토 타겟팅 운영 전략입니다. 오토 캠페인의 경우 런칭 초기 셀러부터 기존 셀러분들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키워드와 프로덕트 타겟팅 설정 후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신제품 런칭과 함께 키워드 확장이 필요한 경우 모든 타겟팅을 활용하시겠지만 세일즈에 집중하여 운영하는 캠페인의 경우 근접한 일치 또는 대체 타겟팅의 입찰가를 상향하여 우리 제품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된 키워드와 유사 제품에 집중하여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키워드는 매뉴얼 캠페인을 통해 별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일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인 만큼 키워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그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선 메인 키워드보다 서브 키워드에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특히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검색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품과의 적합도가 높은 롱테일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브랜드명 키워드 역시 경쟁사들이 우리 제품에 타겟팅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했는데 우리 브랜드 제품은 정작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전략의 목적으로 활용을 권장드리고 신제품 런칭 시에도 기존 고객을 통해 노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 키워드는 사용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되는 키워드 중 유독 브랜드명 키워드의 의존도가 높은 셀러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환율이 좋다는 이유로 브랜드명 키워드의 비중을 너무 높이 두고 사용하실 경우 신규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감안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키워드를 유형에 따라 분류 또는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매뉴얼 캠페인의 키워드 매치 타입입니다. 매뉴얼에 키워드를 추가할 경우 브로드, 프리즈, 이그젝트 세 가지 매치 타입을 모두 적용한 후 가장 성과가 우수한 매치 타입을 통해 또 한 번 최적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드 프리즈 유형의 효율이 좋은 키워드의 경우 이그젝트로 등록하여 비드 값을 별도 관리합니다. 이그젝트 유형의 키워드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해당 키워드는 비드 값을 낮추거나 오프합니다. 브로드 프리즈 유형의 키워드 중 연관성이 저조한 키워드의 경우 네거티브를 처리합니다. 보통 오토 캠페인을 통해 고효율 및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고 매뉴얼 캠페인을 최적화 진행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이 세일즈 캠페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통해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좋고 어떤 제품의 세일즈가 많이 일어났는지 등의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동일한 검색 광고인 스폰서드 브랜드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캠페인에서 효율이 좋은 키워드 및 프로덕트를 매뉴얼 캠페인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는 최상단 노출과 다양한 라이브러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 캠페인에도 적합하지만 결국 키워드 활용이 필요한 검색 광고로 매뉴얼 캠페인에서 높은 효율이 일어난 키워드와 프로덕트 타겟을 활용해서 스폰서드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할 때 세일즈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또한 최상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 플레이스먼트 리포트를 활용해서 보시면 지면별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게재 지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전환율, A코스 등 구매 효율이 높은 게재 지면 중심으로 이 노출 비중을 확대하여 세일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를 구성하는 라인업인데요. 해당 영역을 구성하는 제품의 기준은 세일즈가 높은 상품과 신제품 등을 믹스하는 방법도 좋지만 전략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해선 동일 카테고리의 상품들로 구성을 하시는 방법 또한 권장드립니다. 이 많은 스킬을 보유하고 계신 셀러분들, 세일즈를 목표로 스폰서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잠재 고객 확보 전략인데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DSP를 통해 경쟁사 브랜드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브랜드를 통해 경쟁사의 특정 제품, 특정 카테고리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브랜드 타겟팅은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전체 SKU를 대상으로 모든 카테고리를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 또는 제품의 조합으로 좀 더 딥하게 타겟팅을 해서 경쟁 고객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의 세일즈 시나리오인데요. 세일즈에 있어 검색 광고와 함께 가장 기여도가 높은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리타겟팅 운영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브랜드를 아직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또 내 제품 카테고리와 경쟁사 브랜드 타겟팅을 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해서 브랜딩이 구축된 이후 내 제품을 보고 고민하는 고객에게 리타겟팅을 통해 세일즈를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리타겟팅이란 쉽게 우리 제품을 보고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구매 전환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제품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프로모션 소재를 노출함으로 구매를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리타겟팅의 주기 혹은 재구매의 주기 또한 다양한 기간을 설정하시어 운영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평균적으로 2주 이내 내 제품을 보고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리타겟팅 했을 때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이지만 이는 카테고리 별로 7일 혹은 30일 등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타겟팅 그룹으로 테스트를 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내 제품의 재구매 기간을 고려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지만 픽셀 설치가 불가해서 리타겟팅이 불가한 부분을 아마존 DSP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일즈 증대를 위해 적극 활용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세일즈 증대를 목표로 런칭 초기부터 검색 광고의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브랜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A사는 본격적인 세일즈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광고로 인한 매출이 109% 상승했고 전체 세일즈는 209%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검색 광고만 꾸준히 진행했던 B사의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광고 영역을 확장한 후 광고를 통한 매출은 257% 성장했고 전체 세일즈 역시 5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 캠페인의 전략과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일즈의 목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운영하실 경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통해 우리 브랜드만의 키워드를 확보하고 세분화해서 두 번째, 효율이 좋은 키워드로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리타겟팅을 통해 세일즈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딜 오브 더 데이 등 프로모션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 및 홀리데이 시즌을 통해 아마존을 이미 판매하신 셀러분들께서는 체감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신규로 아마존을 시작하는 셀러분들께서는 상반기 동안 브랜딩에 주력하시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벤트 기간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벤트 기간 내 신규 브랜드를 접하는 고객의 비중은 58%이며 해당 기간에는 신규 고객 구매율 역시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이벤트 기간 내 구매를 한 고객 중 78%의 고객이 재구매를 한다는 사실인데요. 평소 대비 이벤트 기간 내 구매 고객의 높은 재구매율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벤트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의 요소인 프로모션 캠페인의 경우 예산, 트래픽, 세일즈 등 챙기셔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또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분하여 프로모션 전 체크해야 할 주요 전략과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딩 전략입니다. 평균적으로 프로모션 당일은 평소 대비 3배 이상 정도의 예산이 증가합니다. 하여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해당 월은
일별, 주별, 예산 관리를 타이트하게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프로모션 당일 기간의 노출 확보를 위해 최소 1주에서 2주 전 키워드 비딩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는 카테고리 및 우리 제품을 검색하는 잠재 고객에게 미리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프로모션 당일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작스런 비딩가 하향 조정보다는 순차적으로 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일별, 주차별 타이트한 예산 관리가 힘드실 경우 얼마 전 새로 업데이트된 버젯 룰 기능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기간 내 예산을 상승시켜 운영하는 기능과 A코스, CTR, 전환율 등 퍼포먼스에 맞춰 탄력적으로 예산을 상향시키기 때문에 프로모션 캠페인 역시 적용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간인 만큼 키워드 노출 확대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서치텀 임프레션 쉐어 리포트를 활용해서 키워드 노출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별 노출 링크 및 볼륨 분석 후 효율 대비 임프레션 랭크가 낮은 검색어를 선별해서 노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이벤트 기간 전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수기 시즌을 비롯해 아마존의 행사 시즌에는 아마존의 인기 검색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통해 인기 검색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시즌이 시작되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아마존에서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전년도 동기간에는 어떤 키워드로 순위에 있었는지 확인 후 프로모션 기간 내 해당 키워드를 선별 후 운영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네, 키워드 전략의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특성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기존 네거티브 키워드를 설정하셨다면 이벤트 기간 내에는 네거티브 또한 해제하여 추가 노출 및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벤트 기간 내 프로모션 문구를 활용해서 클릭률을 증대시키는 부분인데요. 실제 프로모션 문구 활용을 통해 CTR이 32.2%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 문구는 이벤트 기간 동안 허용되는 모든 소재에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딜, 프로모션 진행 시 자동으로 프로모션 배지가 함께 노출될 텐데요. 이 또한 프로모션 배지가 함께 노출될 경우 평균적으로 CTR이 41.9% 상승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DSP의 경우 유일하게 풀스태틱 소재 사용이 가능한데요. 프로모션 기간에는 풀스태틱 소재 활용으로 직접적인 할인율 그리고 프로모션 문구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며 더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일즈가 증대되는 이벤트 기간인 만큼 프로모션 기간 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검색 광고와 함께 세일즈 핵심인 리타게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제안드리는데요. 단 프로모션을 앞두고 최소 3주에서 1개월 정도 해당 캠페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더 많이 고려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 단계와 고민 단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입을 충분히 확보한 후 그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기간 내 쿠폰이나 할인율을 알리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프로모션 진행 시 마지막 팁은 바로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브랜드 스토어 내 프로모션 페이지를 별도 생성해서 스토어를 알리고 프로모션 전 제품을 노출하여 구매 단계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세일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프로모션 제품들로 스토어 내 딜 페이지를 구성하고 딜 프로모션 배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적극 활용한 A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검색 볼륨이 1387% 증가하고 일평균 매출 또한 98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략적인 예상 활용 그리고 탄력적인 비딩 전략으로 키워드 노출 확대가 진행됐던 그 B 브랜드의 경우는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고객 주문이 820%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모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모션 진행 시 해당 부분들에 대해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 예상과 비딩 준비, 두 번째, 그 브랜드 어널리틱스를 활용해 키워드를 확대,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활용을 통한 프로모션 노출, 네 번째, 브랜드 스토어 활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딩 케이스, 세일즈 케이스, 프로모션 케이스별 전략과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아마존 솔루션과 다양한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 세일즈, 프로모션 모두 중요한 캠페인이겠지만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브랜드를 알리고 내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할 때 세일즈는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액션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